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CMA1219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CMA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치 한약수 열풍에 대해서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 약대로 갑시다. 수의회. 수의학 대학이라고 하는구나. 수의학 대학. 요렇게 이제 의치 한약수라고 하잖아요. 수능 입결 수준을 보면 이제 의치 한약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뭐 서영고, 뭐 서성한, 뭐 이것도 있겠지만 의치 한약수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자퇴하는 사람들이 늘었답니다. 올해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카이 대학 재학생 중에 자퇴생들이 늘었답니다. 좋은 대학교잖아요. 정말 이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을 텐데. 작년에 2,000명 넘게 자퇴했답니다. 2,000명 넘게. 여기 보니까 일단 서울대는 400명 정도 자퇴했고요. 정확한 집계는 서울대는 400명. 형님, 약소하게 담아 보내드리오니 야식 드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네미님 감사합니다. 서울대가 400명, 그리고 연세대가 700명.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이 2022년이죠. 700명, 고려대가 788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00명 살짝, 2,000명이 아니구나. 866. 2,000명은 약간 웃도네요. 네. 좀 이상합니다. 지방대는 자퇴하는 케이스가 많잖아. 지방대로 나와가지고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스카이가 잘 퇴한다. 그래도 이 대학이 정말 좋은 대학교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뉴스를 보니까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대생들도 자퇴를 한대요. 저는 문과생들만 자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잘 보니까 네, 자퇴생들 중에 공대생도 있답니다. 공학 계열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절대 다수의 자퇴생들은 아마 문과생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퇴한 사람들이 뭐 하냐? 이 자퇴생들이 뭐 하겠습니까? 수능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재수능. 봐서 의치 한약수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부는 자신 있으니까. 뭐 스카이 대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 성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검증이 되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겠죠. 내가 공부 조금만 더 하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확 차이 하나 모르겠는데 내가 몇 문제만 더 맞추면 등급 조금만 더 올리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뭐 공부를 잘 든 사람도 아니고 의치 한약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의학에만 몰린다는 거잖아. 의치 한약수에만 몰빵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낭비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저 친구들이 이제 자퇴를 하잖아. 자퇴를 해서 뭐 다이렉트로 수능을 봐서 의치 한약수를 갈 수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한 번에 못 갈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런 거야. 이 친구들이 자퇴를 하잖아요. 수능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여기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겠죠. 그 가운데서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 왜냐, 수능을 본다는 거는 지금 고3들하고 같이 대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전공인 사람들이 여기로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의학이 발전하는 건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여러 분야에 고루고루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재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브레인들이 자꾸 의치 한약수에만 못박이 되다 보니까 네.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과학 분야에 과학이나 산업 분야에 인재들이 부족해요. 미래를 보면 좋은 게 아니죠. 왜냐 여기 보면 전공 이 의치 한약수를 보는 자퇴생들 중에 공대생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의학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죠. 제조업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의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거는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하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의료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의학 기술이 대단한 나라는 맞지만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낙오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낙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번에 못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못 들어가는데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낙오자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반 수능 치는 사람들보다 들어갈 확률은 높겠지. 근데 그게 높다는 얘기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나온 법대생들, 뭐 행정학과 나온 사람들, 행정고시 보면 합격률은 높지만 다 붙는다는 건 아니거든. 낙인도 꽤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 과연 낙인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런 분들은 또 어설픈데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의치 한약수를 목적으로 잡았으니까. 점점 의치 한약수 입결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높아지면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리 자기들이 이제 이 좋은 대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점점 가면서 이제 고3도 보면 그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옛날에는 뭐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이랬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해. 의대생 몇 명을 가장 위에 올려요. 요새 보니까 좀 달라졌어. 옛날에는 서울대 몇 명 올렸는데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뭐 서강대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의대를 맨 위에 올려요. 의학대학 몇 명 합격으로 이렇게 맨 위에 올려버리더라고. 이게 확실히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도 의대생 합격자를 더 이제 치켜 세운다는 거예요. 명문고등학교일수록. 그래서 이거 낭비가 됩니다. 이제 어떤 그런 수능 낭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재수능을 보는 사람들 중에 수능 낭인들 발생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 발생할 거야. 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강남 8학군이나 아니면 저 수성구 저기 범어동 가보면 제사학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5수, 6수, 7수, 8수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치안에서 들어가려고. 의치안에서 들어가려고. 강남 8학군에도 5수, 6수, 7수, 8수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사학원에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못 나온 사람. 거의 뭐 청춘을 거기다 바친 거지. 수능에다가. 거기도 낭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뭐예요? 의치안약수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이 친구들과 같이 오면 굉장히 치열하겠죠. 거기도 낭인들이 많고. 그럼 여기는 왜 낭인이 발생 안 하냐 말이야. 분명히 생길 겁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친구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다 보장이 없어 이게. 분명히 이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기사에 이 언급이 없어. 이거 발생합니다 분명히. 의체에서 들어가는 것도 거의 고시급 시험 아닙니까? 고시랑 맞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시도 낭인이 발생하는데 왜 이거는 발생 안 해? 그리고 지금 명문대를 나왔던 사람들도 수능과 담을 쌓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공부 감각은 있겠지만 전공에 치중한 나머지 수능을 잠시 나왔던 사람이야. 나이는 먹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수능을 봐야 돼. 그럼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물론 본인이 독하게 준비하겠지만 저 가운데 분명히 살아남지 못한 사람 발생합니다 이게.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어차피 의대를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의사를 할 사람도 정해져 있어. 대학병에 살아남을 할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서 감소하는데 의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진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거 장담하는데 못 먹고 사는 의사들도 발생할 겁니다. 못 먹고 사는 의사들도. 의사도 비니핀 부입부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왜냐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도 병원이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병원 널렸어요 여러분. 어디가 유명한지 어디가 잘하는지. 여러분 지방의 병원도 뭐 대구 부산의 병원도 있잖아요. 비리피 부입부가 심해. 잘 되는 데는 가는데 안 되는 데는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막 허름한 데 생겨가지고 막 폐업해가지고 점포수에 걸린 병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료기술도 상향균형 돼가지고 이제 병원도 영업이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 서비스 잘해야 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의체하수 가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저 중에 대학병원에서 어차피 레지던트, 펠로우 하고 이제 수련이 과정 밟고 절대 다수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 그 대학병원에서도 대학병원 안에서 계속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 임상 강사, 조교수, 부교수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절대 다수는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차려야 되잖아요. 차리거나 닥터 가야 되는데 차리는 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페이 닥터는 불러주는 곳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지금 페이 닥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페이 닥터 많아지면 그것도 나중에 이제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페이 닥터 모집합니다. 지금은 뭐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뭐 같은 학교 출신이면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땡겨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버리면 그런 사람이 여러 명 돼버리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 한번 생각해. 의료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너무 비싸요 이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개인병원 같은 게 이제 차리는 게 돈 많이 드는 게 뭐 부지나 인테리어 때문에 돈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장비 값이 장난 아니에요. 치과는 장비 값 정말 장난 아니야. 아파트 팔아도 힘들어 저게. 치과 장비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 이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그 장비에 대한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창업비 더 많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게
바꾸는 의사도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나마 전망이 있는 게 요쪽이에요, 요쪽. 지금 한의원도 좀 힘든 데 많거든요. 한의원도 힘든 데 많아요. 약국도 그나마 약국이 나오는데 약국도 페이 약사들이 많아서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해봐. 이분들 먹고 살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람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의대도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 전공으로 몰려있다는 거지.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외과하고 힘든 외과나 뭐 응급구조 이런 데는 없어요, 사람이.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힘들고 난이도 높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산부인과도 없고요. 돈 되는 피부과, 정신과, 성형외과 이쪽에는 몰빵이 돼 있어. 참 생각해봐. 여기 의대를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갈까? 장유혁 같은 외과 의사 되려고 외과를 갈까요?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막 부딪히는 응급지원으로 갈까? 안 가. 없어요. 산부인과로 갈까? 안 가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과.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럼 이것도 비리비 부입부가 많이 발생. 법의학과는 아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의대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가 법의관이에요. 가장 가기 싫어하는데. 기피기종이죠. 돈도 안 되고, 나이도 높고,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법의관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신과가 많으면 또 못 먹고 살 거대, 장담하는데. 정신과가 많으면 못 먹고 살아,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 의과도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비리비 부입부 심한 것도 있고, 한의학도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한의학이라는 게 이게, 좀 약간 민간요법 같은 게 많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 이게. 이게, 의료기술이 올라가서 이 한의학 비중이 낮아지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한의학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동의보감이 몇 개 옛날 서적에 의존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과학적으로 치료요법이 이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 먹고 탈나는 경우도 아직도 등장하잖아요, 이게. 이게 의학이 발달해서 검증할수록 한의학이 뭔가 이제 이제 효능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한의 쪽으로 가는 분들이 적어졌어요, 이게.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한의업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 왜냐하면 민간요법이 많다 보니까.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약대인데, 약대도 모르겠어요. 약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약국도 차리려면 개인 병원 요즘에 보면 이런 경우 많거든. 보통 건물 하나 이제 근린상가 건물 지으면 이제 그 병원 하나 동세워가 6층짜리 건물 지어서 1층에 약국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개인 병원이 망하면 약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국도 이게 지금 돈 된다고 하는데 막상 많아봐. 사람은 적은데 많아봐요. 이거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이게 모든 게 이거랑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장담하는데. 지금 당장 티가 안 나겠지.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면 병원 건물 지어지면 이제 1층에 약국 들어간 게 국룰이에요. 그냥 동네 길가에 약국들 가보면 없어. 근데 개인 병원이 망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면 약국도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개인 병원이 장사가 안 되면 그 환자들도 없으면 약국 누가 갑니까? 대부분 그 개인 병원에 딸린 약국들은 그 개인 병원에서 이제 처방만 처방제 받고 가는 건데.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 발생할 겁니다. 지금의 변호사처럼. 물론 지금 티오가 많이 안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봐. 저거 잘 되려고 창업한 건데 안 돼봐. 그러면 손해 막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될 겁니다. 망하는 어떤 뭐 이제 한의원, 약국, 치과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개인 파산. 의사들은 뭐 개인 파산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여러분. 워크아웃 같은 거 해요. 망하면. 지금이야 이제 뭐 의대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요. 정신과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과도 생각해봐. 이게 숫자가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인정받는 거야. 숫자가 많아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은 보잖아, 당장. 제가 얘기하는 건 10년, 20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의치한약수 뭐 문제가 없고 하겠지만 다음 생각해봐.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나중에 병원 차리고 10년 뒤에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도전하는 사람, 수능 봐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다이어트 들어가도 의대 6년이잖아. 치대는 몇 년이죠? 치대 6년. 그리고 한의대 몇 년이야? 한의대도 6년인가? 한의대도 6년. 666. 약대 5년이죠. 약대 5년인가? 약대가 6년. 약대 6년이고 수의학과는 6년이네. 다 6년. 밥 생각해. 6년 해야 돼. 6년 해가지고 수련이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련이 해야 돼. 수련이 하고 그리고 바로 차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페이닥트 해야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 이 의치하여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인 병원이나 개인 한의원이나 개인 약국을 차릴 때 되면 못해도 한 13, 14년은 지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6년 과정 밟고 수련이 과정 밟고 페이로 생활 좀 했다가 노하우 생기고 돈 모으고 나서 차린다고 했을 게 그분들을 못해도 한 15년은 걸리지 않나요? 그분들이 만약에 차려서 나온다고 치면 그럼 15년 뒤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당장 이제 약국이나 병원 하고 있는 거 보는 거고 지금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한 15년 뒤야.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나중에 뭐 가게 차리고 해서 이제 사업하고 할 거는 15년 뒤에요. 15년에서 20년 사이. 맞잖아요. 15년 뒤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2023년, 2038년. 그때면 15년 뒤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될까? 출산율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15년 상간에 또 의치하냐서 졸업하신 분들, 그 선배님들 또 많이 차지고 나오겠죠. 그분들도 먹고 살려니까 많이 차려서 나올까요? 차올 거 아니야. 나올 거 아니야. 그 15년 상간에 맞잖아요. 출산율이 이제 15년 동안 계속 감소하는데 그 15년 상간에 이제 의치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차려서 나오겠지. 내과, 외과, 치과, 한의원, 약국, 그리고 동물병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같은 현상보다 더 빡세질까? 난 빡세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거야. 맞잖아요. 지금 이제 의치하여서 가는 사람들은 내가 과정 밟고 수련이 거치고 폐의 생활하고 아니 뭐 대학원 생활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경력 쌓아가지고 개업을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그 과정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변하고 있어. 지금 인구가 굉장히 안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해서 15년 뒤, 20년 뒤가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뭔가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게 트렌드가. 이거 지금 의치하냐스도 일종의 트렌드 아닙니까?
이 트렌드인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가운데 먹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정점까지 가는 사람들. 그런데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의치하약수 일하시는 분들 기준을 가지고 15년 뒤 의치하약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안 되죠, 여러분. 특히 의치하약수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변수가 너무 크게 작용한다니까요. 그동안 나온 사람은 많겠지. 이 15년 상간에 차린 사람은 많겠지.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뭐 제가 그냥 제 내피셜로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나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아까운 거야. 이런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인재들이 의치하약수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이 의치하약수를 원래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좋은 직업이니까, 괜찮은 직업이니까 하는 거잖아. 근데 정말 좀 다른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뭔가 나라에 기여되는 좋은 인재들이 이런 쪽에 빠지면 이게 인력 낭비예요. 이게 우리나라 좀 인력 낭비가 심합니다. 뭐 공무원도 한번 생각해봐.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일종의 인력 낭비입니다.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오로지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보면 전공 낭비죠.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일이야말로 진정한 전공을 아예 안 살린 일이죠. 근데 여기 많은 사람이 도전하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도 살아남겠지만 나중에 이 전공을 택해서 후회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나 이게 우리나라가 뭔가 트렌드가 된다는 게 대부분 나쁜 쪽으로 가더라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가 뭔가 트렌드가 되면 결과가 안 좋아요. 영글비투가 트렌드였잖아. 결과 안 좋죠. 영글비투가 트렌드죠. 결과 안 좋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뭔가 띄우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야. 네, 미디어에서 이미 띄우잖아요. 지금 미디어에서 띄우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를. 의치한약수를. 띄우는 순간 이게 전망이 밝지 않아요. 제 생각에. 미디어도 이런 거 노리는 거야. 미디어도 있잖아요. 좀 한통 쏘인 게 뭐냐 하면 일부러 띄우려고 현안이 돼 있어요. 띄워야 자기들이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한다지. 솔직히 이거 알 권리가 아니야. 몰라도 돼. 정말 알아야 될 권리는 지키지 않고 쓸데없이 알 권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솔직히 의사약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만 가면 돼. 가면 된다.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또 이게 문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말 브랜드 때문에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못 되는 거야. 이것도 있어 문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원래 뭐 여기 뭐 의대 가고 싶었지만 못 가가지고 여기 지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의대하고 연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의치하약수가 대세가 되니까 도전하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의대 도전하려고 4수, 5수, 6수 준비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경쟁해가지고 이 사람들 의사가 되고 자기 의사가 안 돼. 간발의 차이로. 그럼 뭐 억울하지 않을까? 물론 이 공부라는 게 성적순으로 가긴 하지만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정말 의사가 꿈이고 되고 싶은 사람은 못 되고 단지 돈 벌기 위해 좋은 직업 가지려고 된 사람은 되고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소시오패스 이런 의사들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체약수가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많은 직렬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면 의사 같지 않은 사람 의사가 돼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도 많이 발생해요. 물론 공부라는 게 성적 순으로 끊는 거긴 하지만 좀 그래요. 지금 돌아간 상황을 보면 뭔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의치 안약수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들어갈 성적도 안 되고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한테 질문이 오니까 대답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